삼성 회장과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의 만남으로 세계가 떠들썩합니다. HBM을 중심으로 반도체 협력. 현재 GPU 산업이 중요해진 현재. 뗄래야 뗄 수 없는 HBM 기술을 협력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협력은 앞으로의 반도체 시장을 긴장시키겠다는 의미였습니다. TSMC사의 주요 고객인 엔비디아의 협력 요청을 받은 삼성. 과연 어떤 기술이 기존 협력사를 제치고 인정을 받아낸 걸까요? 이 두 기술이 어떻게 인공지능 시대의 포문을 여는 걸까요? 이제부터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넥스트 코리아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엔비디아의 반도체 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연구원 알렉스 조던입니다. 지금까지의 여러 반도체의 설계는 제 머릿속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인공지능 기술에 관심이 많습니다. 평소 인공지능을 스마트폰이나 가전제품에 더 최적화시켜 활용할 반도체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설계를 하다 난관에 부딪히기를 수십 번. 이런 적은 설계 인생 1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답이 나오지 않는 도안을 보며 밤낮으로 고민하고 있을 때 제 상사인 레일리 스콧이 찾아왔습니다. 삼성과 협력해보는 건 어때? 라는 파격적인 제안과 함께 말이죠. 산호세에 위치한 엔비디아 본사의 15층 연구실에서 저는 또다시 막막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모니터에는 복잡한 회로도가 떠 있었지만 아무리 봐도 해답이 보이지 않았어요. 메모리 병목 현상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저는 완전히 무력해져 있었거든요. 10년간 반도체 설계 분야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난제들을 해결해왔지만 이번만큼은 정말 달랐습니다. 인공지능 칩의 성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려면 메모리와 프로세서 간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혁신적으로 개선해야 했는데 기존의 어떤 기술로도 한계를 뛰어넘기 어려웠던 것이죠. 밤늦은 시간 사무실에는 저 혼자만 남아 있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서 몇십 번째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는데 결과는 여전히 실망스러웠습니다. 데이터 처리 속도는 목표치에 한참 못 미쳤고 전력 소모량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았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지? 저는 중얼거리며 의자에 몸을 맡겼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면서도 머릿속은 온갖 가능성들로 복잡했어요. 새로운 아키텍처를 시도해볼까? 아니면 아예 다른 접근 방식을 택해볼까 하는 고민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때였어요. 사무실 문이 열리며 레일리 스콧 부사장이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인데도 정장을 단정히 갖춰 입은 모습이었어요. 조던, 아직도 여기 있구나. 레일리 스콧이 제 책상 앞으로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네, 부사장님.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서요. 저는 모니터를 가리키며 답했어요. 레일리 스콧은 제 어깨 너머로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메모리 병목 현상 문제구나. 정말 까다로운 녀석이지. 맞습니다. 아무리 연산 성능을 높여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속도가 따라주지 못하니까. 전체적인 성능 향상에 한계가 있더라고요. 레일리 스콧이 잠시 생각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의외의 말을 꺼냈어요. 삼성과 협력해보는 건 어때?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삼성이라니요? 그동안 엔비디아는 TSMC와 긴밀하게 협력해왔는데 갑자기 삼성을 언급하다니 정말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거든요. 삼성 말씀이신가요? 하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TSMC와 레일리 스콧이 손을 들어 제 말을 멈추게 했습니다. 조던, 고정관념에 사로잡히면 안 돼. 특히 지금처럼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이 필요할 때가 있어. 그렇긴 하지만 삼성의 HBM 기술을 한번 살펴봐. 특히 최신 HBM32의 성능 데이터를 보면 정말 놀라울 거야. 레일리 스콧은 자신의 태블릿을 꺼내서 몇 개의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숫자들을 보는 순간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이게 정말인가요? 저는 믿기 어려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기존 메모리 대비 78% 향상된 대역폭, 그리고 50% 개선된 전력 효율성. 이 정도면 내가 고민하던 병목 현상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데이터를 자세히 살펴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특히 3차원 스태킹 기술과 관통 실리콘 비아 기술의 완성도가 상상 이상이었어요. 이런 기술이 정말 상용화되어 있다면 제가 그토록 고민하던 문제들이 한 번에 해결될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삼성과 협력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지금까지 저희가 TSMC와 레일리 스콧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조던, 기술의 세계에서는 불가능한 게 없어. 특히 정말 좋은 기술 앞에서는 모든 장벽이 무너질 수 있거든. 그럼 정말로 삼성과 협력을 추진하시는 건가요? 이미 예비 접촉이 시작되었어. 그리고 내가 그 프로젝트의 핵심 설계자가 될 거야.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10년간의 설계 경력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기회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동시에 약간의 불안감도 있었어요. 완전히 새로운 파트너와의 협력이라는 게 쉽지 않을 테니까요. 언제부터 시작하게 되나요? 다음 주에 한국으로 출장을 가게 될 거야. 화성에 있는 삼성 반도체 공장을 직접 방문해서 그들의 기술을 눈으로 확인해 보는 거지. 한국이라니.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나라였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제가 그토록 찾던 해답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설렘이 밀려왔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첫인상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공항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기술 전시장 같았어요. 곳곳에 설치된 디지털 사이니지들과 첨단 시설들을 보면서 한국의 기술력을 미리 엿볼 수 있었거든요. 특히 공항에서 화성까지 이동하는 동안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높은 아파트들과 현대적인 건물들 사이사이로 보이는 반도체 공장들의 모습에서 이 나라가 얼마나 기술 중심적인 사회인지 느낄 수 있었어요. 화성 삼성 반도체 단지에 도착하니 그 규모에 압도되었습니다. 수십 개의 거대한 건물들이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어 있었고 각 건물마다 최첨단 장비들이 가동되고 있다는 것을 외부에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공장 입구에서 저를 맞이해준 사람이 바로 김태현 팀장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조던 연구원님. 멀리서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현 팀장은 40대 중반의 온화한 인상으로 유창한 영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솔직히 삼성의 HBM 기술에 대해 정말 궁금한 게 많았거든요. 김태현 팀장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도 엔비디아와의 협력 가능성에 대해 매우 기대하고 있어요. 특히 조던 연구원님의 설계 철학에 대해 많이 들었거든요. 공장 내부로 들어가면서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클린룸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어요. 축구장 몇 개를 합친 것보다도 더 큰 공간에서 수많은 연구원들과 엔지니어들이 흰 가운을 입고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 하나하나에서 전문성과 집중력이 느껴졌어요. 이곳에서 HBM3를 생산하고 있나요? 저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물어봤습니다. 맞습니다. 여기가 바로 세계에서 가장 첨단 HBM 생산 라인이에요. 김태현 팀장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회의실로 이동하면서 김태현 팀장은 삼성 HBM 기술의 역사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HBM 분야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건 2015년 정도부터였어요. 그때만 해도 인공지능이 지금처럼 각광받는 분야는 아니었죠. 그럼 어떻게 이런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나요? 김태현 팀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저희는 미래를 내다봤어요. 언젠가는 메모리와 프로세서 간의 데이터 전송 속도가 병목이 될 것이라는 걸 예상했거든요. 회의실에 도착하자 김태현 팀장은 큰 화면을 통해 삼성의 HBM3이 기술을 상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부터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기존 DDR 대비 78% 향상된 대역폭을 달성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성능 그래프를 보는 순간 저는 감탄사를 멈출 수 없었어요. 이 정도 성능이면 제가 고민하던 메모리 병목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학습 과정에서 필요한 대용량 데이터 처리에서 혁신적인 성능 향상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김태현 팀장은 계속해서 기술적 세부 사항들을 설명했습니다. 3차원 스태킹 기술을 통해 12층까지 메모리를 쌓을 수 있게 되었고, 관통 실리콘 비아 기술로 층간 데이터 전송 속도도 획기적으로 개선했어요. 저는 메모장을 꺼내서 열심히 기록했습니다. 이런 기술적 혁신들은 제가 그동안 꿈꿔왔던 것들이었거든요. 전력 효율성은 어떤가요? 인공지능 칩에서는 발열 문제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잖아요. 김태현 팀장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저희의 가장 큰 자랑이에요. 기존 대비 50% 개선된 전력 효율성을 달성했거든요. 숫자만으로도 충분히 놀라웠지만 실제 테스트 결과를 보여주었을 때는 정말 입이 벌어졌습니다. 같은 연산량을 처리하면서도 발열은 현저히 낮고 배터리 수명은 훨씬 길었어요. 이 기술이 상용화되어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네요. 이미 작년부터 양산에 들어갔어요. 특히 고성능 서버와 인공지능 전용 칩 분야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죠. 이때 김태현 팀장이 저를 실제 생산 라인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클린룸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특수 가운을 입어야 했는데 그 과정부터가 마치 미래 세계에 입장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생산 라인에서 HBM 칩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현미경으로나 볼 수 있을 만큼 정교한 공정들이 완전히 자동화되어 있었어요. 로봇들이 정확한 동작으로 웨이퍼를 옮기고 각종 장비들이 나노미터 단위의 정밀도로 작업하는 모습이 정말 경이로웠습니다. 여기서 작업하는 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일하시나요? 저는 한 젊은 엔지니어에게 물어봤습니다. 이제는 우리 기술로 세계 인공지능을 이끌어간다는 자부심이 있어요. 그 엔지니어의 답변에는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어땠나요? 솔직히 몇 년 전만 해도 외국 기술을 따라가는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오히려 외국 회사들이 저희 기술을 배우러 와요. 그의 말을 듣고 있으니 정말 격세지감이 느껴졌습니다. 한국의 기술 발전 속도가 상상 이상이었던 것이죠. 생산 라인 견학을 마치고 다시 회의실로 돌아왔을 때 김태현 팀장이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차세대 HBM사 기술은 더욱 혁신적이에요. HBM사요? 네. 현재 기술 대비 또 2배 이상의 성능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특히 PIM 기술을 접목해서 메모리 자체에서 연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거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메모리에서 직접 연산이 가능하다면 기존의 컴퓨터 아키텍처 자체가 완전히 바뀔 수 있거든요. 언제쯤 상용화가 가능할까요? 2027년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인공지능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고 확신해요. 하루 종일의 공장 견학과 기술 설명을 듣고 나니 저는 완전히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삼성의 HBM 기술은 제가 그토록 찾던 해답이었고 더 나아가 인공지능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삼성에서의 놀라운 경험을 뒤로하고 저는 이번에는 대만으로 향했습니다. TSMC 본사를 방문해서 그들의 입장도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20년간 엔비디아의 독점 파트너였던 TSMC가 삼성과의 협력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특히 HBM 분야에서 삼성에게 밀리고 있는 상황을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타이페이에서 신주로 향하는 고속철도에서 바라본 대만의 풍경은 한국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앞으로 벌어질 만남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TSMC라는 거대한 기업이 현재 어떤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메모리 기술에서의 한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신주 TSMC 본사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조금 의외였어요. 삼성 화성 공장에서 느꼈던 활기찬 에너지와는 달리 어딘지 무거운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로비에서 기다리는 동안에도 직원들의 표정에서 긴장감 같은 게 느껴졌거든요. 마크 탄슨 이사와의 만남은 TSMC 본사 20층에 위치한 회의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50대 후반의 마크 탄슨은 TSMC에서 25년간 근무해온 베테랑으로 특히 엔비디아와의 협력 관계를 총괄해온 인물이었어요. 하지만 평소와 달리 표정이 매우 어두워 보였습니다. 조던 연구원 만나서 반갑습니다. 마크 탄슨의 인사는 형식적이었고 목소리에는 피로감이 묻어 있었어요. 탄슨 이사님, 바쁘신 중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크 탄슨은 잠시 망설이더니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번 엔비디아와 삼성의 협력 소식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부분에서 그러시나요? 20년간 저희가 엔비디아의 독점 파트너였거든요. 함께 성장해왔고 서로를 믿고 의지해왔는데 마크 탄슨의 목소리에 배신감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 필요에 의한 협력 검토라고 봐주실 수는 없을까요? 마크 탄슨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기술적 필요라. 바로 그게 문제예요. 저희가 메모리 분야에서 삼성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 솔직한 고백을 듣고 저는 놀랐습니다. TSMC 같은 거대 기업에서 자신들의 기술적 한계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인정하다니요. 구체적으로 어떤 한계가 있나요? 마크 탄슨이 자료를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로직 반도체, 즉 프로세서 제조에는 세계 최고예요. 하지만 HBM 같은 고성능 메모리는 전혀 다른 영역이거든요. 그렇다면 메모리 기술 개발에 투자를 늘리시면 되지 않을까요? 말처럼 쉽지 않아요. 마크 탄슨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삼성은 40년 전부터 메모리 분야에 집중 투자해왔어요. 디램, 낸드 플래시, 그리고 이제는 HBM까지. 우리가 따라잡으려면 최소 10년은 걸릴 것 같아요. 그동안 엔비디아는 기다려주지 않겠죠? 바로 그겁니다. 마크 탄슨이 한숨을 쉬었어요. 인공지능 시장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줄 몰랐어요. 그리고 HBM이 이렇게 중요한 부품이 될 줄도. 이때 마크 탄슨이 흥미로운 내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사실 저희 경영진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뉘어 있어요. 일부는 메모리 분야에 대대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일부는 우리 전문 분야인 로직 반도체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해요. 어떤 쪽이 우세한가요? 아직 결정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엔비디아와 삼성의 협력이 본격화되면 저희도 선택의 여지가 없어질 것 같아요. 마크 탄슨은 창밖을 바라보더니 계속 말했습니다. 특히 젊은 직원들 사이에서는 위기의식이 팽배해요. 우리도 메모리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일단 SK하이닉스와의 협력을 강화하려고 해요. 삼성 다음으로 HBM 기술이 뛰어난 회사거든요. 하지만 마크 탄슨의 표정에서는 확신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차선책이라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세요? TSMC의 앞날을요. 마크 탄슨이 잠시 고민하더니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어려운 시기가 될 것 같아요. 특히 인공지능 시장에서는 메모리와 프로세서가 통합적으로 발전해야 하는데 저희는 한쪽만 갖고 있으니까요. 그럼 삼성은 둘 다 갖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게 바로 삼성의 가장 큰 강점이에요. 메모리도 세계 1위, 시스템 반도체도 톱3 안에 들어가니까 시너지 효과가 엄청날 거예요. 마크 탄슨과의 대화를 통해 저는 반도체 업계의 판도가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20년간 절대적 파트너였던 관계도 기술적 필요 앞에서는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소감을 듣고 싶어요. 마크 탄슨이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정말 격세지감이에요. 삼성이 이렇게까지 기술력을 갖춘 회사가 될 줄은 몰랐거든요. 특히 메모리 분야에서는 이제 완전히 따라잡기 어려운 수준까지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인공지능 시대에는 메모리를 제어하는 자가 모든 것을 제어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열쇠를 쥐고 있는 건 삼성이죠. TSMC 본사를 나오면서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삼성의 기술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오랜 파트너였던 TSMC의 어려운 상황이 안타까웠어요. 하지만 기술의 세계에서는 감정보다 성능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냉혹한 현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다음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삼성의 차세대 기술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 예정이었어요. 특히 PIM 기술과 HBM사에 대한 정보가 궁금했습니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저는 이번에는 삼성의 차세대 기술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특히 사라 김책임 연구원과의 만남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PIM 기술과 HBM사에 대한 혁신적인 내용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기대되었거든요. 수원에 위치한 삼성 차세대 메모리 연구소는 화성 공장과는 또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여기는 순수한 연구 개발에만 집중하는 공간이라 그런지 더욱 미래지향적인 느낌이 강했어요. 연구소 로비에는 삼성 메모리 기술의 발전사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1980년대 64K 디램부터 시작해서 현재의 HBM3까지 그리고 미래 기술 로드맵까지 한눈에 볼 수 있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메모리월 해결이라는 섹션이었습니다. 바로 제가 고민하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삼성의 노력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사라 김책임 연구원은 30대 후반의 여성으로 카이스트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15년간 메모리 기술 개발에 매진해온 전문가였어요. 연구실에서 만난 사라 김의 첫인상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눈빛에서 강한 지적 호기심과 열정이 느껴졌거든요. 조던 연구원님, 저희 PIM 기술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기뻐요. 사라 김이 환한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솔직히 처음 들었을 때는 믿기 어려웠어요. 메모리에서 직접 연산이 가능하다니. 사라 김이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기존 컴퓨터 아키텍처에서는 메모리와 프로세서가 분리되어 있어서 데이터를 계속 주고받아야 했어요. 하지만 PIM은 메모리 안에 간단한 연산 기능을 넣어서 데이터 이동 없이 바로 처리할 수 있게 한 거죠. 그럼 성능 향상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요? 인공지능 학습에서는 기존 대비 10배 이상의 성능 향상이 가능해요. 특히 대용량 데이터를 다루는 딥러닝에서는 더욱 극적인 효과를 볼 수 있고요. 10배라니 정말 놀라운 숫자였습니다. 제가 그토록 고민하던 병목 현상이 이 기술로 완전히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사라 김은 실제 테스트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챗GPT 같은 대화형 인공지능을 학습시킬 때의 비교 데이터예요. 화면에 나타난 그래프를 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학습 시간은 크게 단축되고 전력 소모는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무엇보다 정확도까지 향상되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기술이 실제 상용화되려면 언제까지 걸릴까요? HBM사와 함께 2027년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이미 프로토타입은 완성된 상태고 지금은 양산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요. 이때 사라 김이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HBM사는 단순한 메모리가 아니에요. 인공지능 전용 컴퓨터라고 봐도 될 정도죠. 어떤 의미인가요? 기존에는 GPU에 메모리를 연결해서 사용했다면 이제는 메모리 자체가 GPU 역할까지 할 수 있어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컴퓨팅 패러다임이 열리는 거죠. 사라 김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부품 개선이 아니라 컴퓨터 역사를 바꿀 만한 혁신이었거든요. 그럼 기존 프로세서 업체들에게는 위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사라 김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위기이자 기회죠.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이 저희와 협력하려는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함께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때 연구실 한켠에서 작업하고 있던 이현준 전문가가 저희 대화에 합류했습니다. 40대 초반의 이현준은 패키징 기술 전문가로 특히 3차원 스태킹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자였어요. 조던 연구원님, 반갑습니다. 저는 이현준이라고 해요. 패키징 전문가시라고 들었는데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이현준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러 층의 메모리를 하나로 쌓아 올리는 기술을 개발해요. HBM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술 중 하나죠.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특히 열 관리가 가장 큰 도전이에요. 메모리를 여러 층 쌓으면 발열이 문제가 되거든요. 이현주는 실제 HBM 칩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이 작은 칩 안에 12층의 메모리가 들어있어요. 각 층 사이의 간격은 마이크로미터 단위고요. 정말 놀라운 정밀도였습니다. 이런 기술이 어떻게 가능한지 신기할 따름이었어요. 이 일을 하시면서 어떤 보람을 느끼세요? 이현준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제 아버지가 1980년대에 삼성 디램 개발에 참여하셨거든요. 정말요? 그럼 아버님도 반도체 전문가셨군요. 이현준의 목소리에 감동이 묻어 있었습니다. 네. 그때는 정말 어려운 시절이었다고 하세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맨손으로 시작해서 결국 세계 1위 메모리 회사를 만들어내셨죠. 지금 하시는 일과 비교하면 어떠세요? 그때처럼 다시 한번 세계 메모리 시장을 선도하는 감격스러운 순간을 경험하고 있어요. 아버지 세대가 디램으로 기적을 만들었다면 저희 세대는 HBM으로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이현준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술 개발이 단순한 일이 아니라 세대를 이어가는 사명감 같은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라 김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에게는 특별한 목표가 있어요. 2030년까지 전 세계 HBM 시장의 80%를 점유하는 것이죠. 80%면 거의 독점 수준이네요. 네. 하지만 단순한 시장 점유율이 목표가 아니에요. 인공지능 시대를 이끌어갈 핵심 기술을 확보하는 게 진짜 목적이거든요. 이현준도 거들었습니다. 특히 퀀텀 컴퓨팅, 뉴로모픽 컴퓨팅 같은 차차 세대 기술까지 준비하고 있어요. 메모리 기술이 모든 컴퓨팅의 중심이 될 거라고 확신해요. 연구소에서의 하루를 보내면서 저는 삼성의 기술력이 정말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현재 기술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미래까지 내다보는 장기적 비전이 있었던 것이죠. 한국에서의 깊이 있는 기술 탐방을 마치고 저는 이제 정말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산호세 엔비디아 본사에서 열리는 제임스 황 최고 경영자와 박성우 회장의 역사적인 만남을 직접 목격할 기회가 생긴 것이죠. 레일리 스콧 부사장이 저를 이 중요한 회담에 참관시켜 주기로 한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제가 기술적 검토를 담당했기 때문에 실무진 자격으로 참석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회담이 열리기 이틀 전부터 엔비디아 본사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분주했고 모든 직원들이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특히 회의실 준비부터 시작해서 각종 프레젠테이션 자료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사무실 전체를 감돌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마지막 순간까지 기술 자료들을 점검하며 혹시 놓친 부분이 없는지 확인했어요. 회담 당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서 마지막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전 10시에 박성우 회장 일행이 도착할 예정이었는데 9시쯤부터 로비에는 경호원들과 수행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전문적이고 차분한 모습에서 이번 만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박성우 회장이 도착했을 때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사진으로만 봤던 분을 실제로 보니 생각보다 훨씬 젊어 보였고 무엇보다 눈빛에서 강한 의지와 자신감이 느껴졌거든요. 수행하는 삼성 임원들 역시 모두 전문성과 품격을 갖춘 모습이었어요. 제임스 황 최고 경영자가 직접 로비까지 마중 나온 것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평소 다른 회사 임원들과 만날 때는 회의실에서 기다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예외였어요. 그만큼 이번 만남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의미였죠. 박 회장님, 엔비디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임스 황의 인사는 정중했지만 동시에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황 최고 경영자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의미 있는 대화가 될 것 같네요. 박성우 회장의 답변 역시 차분하면서도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최고 경영자 전용 회의실로 이동하면서 저는 이 역사적 순간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회의실은 엔비디아 본사에서 가장 고급스럽게 꾸며진 공간으로 거대한 창문을 통해 실리콘밸리의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었어요. 회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제임스 황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박 회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삼성의 HBM 기술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그러신가요? 인공지능 시대의 성공은 메모리 기술이 결정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GPU를 만들어도 메모리 병목 때문에 성능이 제한되거든요. 박성우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간 HBM 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해왔죠. 이때 제임스 황이 구체적인 제안을 꺼냈습니다. 저희가 개발 중인 차세대 GPU에 삼성의 HBM을 독점 공급해 주시면 어떨까요? 독점 공급이라는 단어를 들은 순간 회의실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부품 공급 계약이 아니라 전략적 파트너십을 의미하는 것이었거든요. 박성우 회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독점 공급도 좋지만 저희는 더 나아가 공동 개발을 제안하고 싶어요. 공동 개발이라고 하시면 GPU와 HBM을 하나의 패키지로 통합하는 거죠. 성능은 극대화하면서 크기는 최소화할 수 있을 거예요. 제임스 황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제안이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성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박성우 회장이 수행원에게 신호를 보내자 삼성 측에서 준비한 자료가 나왔습니다. 기존 대비 5배 이상의 인공지능 학습 속도 향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배라는 숫자를 들은 순간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저 역시 그런 수준의 성능 향상이 정말 가능한지 의심스러웠어요. 정말 그런 성과가 가능한가요? 제임스 황이 신중하게 물었습니다. 저희 내부 테스트에서는 이미 검증된 결과입니다. 특히 대규모 언어 모델 학습에서는 더욱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때 박성우 회장이 더욱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저희가 제안하는 것은 단순한 기술 협력이 아닙니다. 함께 인공지능 시대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 가자는 거죠. 새로운 표준이라고 하시면 메모리와 프로세서가 분리된 기존 아키텍처를 넘어서서 완전히 통합된 인공지능 전용 컴퓨팅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제임스 황이 깊이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향후 5년간 총 50조 원 규모의 협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5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숫자에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업 협약을 넘어서는 규모였거든요. 제임스 황이 박성우 회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의 제안은 정말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클 텐데요. 리스크 없는 혁신은 없습니다. 인공지능이 인류의 미래를 바꿀 것이라면 저희가 그 변화를 주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박성우 회장의 말에는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히 사업적 성공을 넘어서 인류 전체의 미래에 기여하겠다는 의지가 느껴졌어요. 그럼 구체적인 일정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공동 연구 개발을 시작하고 2027년에는
첫 번째 통합 제품을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황이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좋습니다. 엔비디아도 이 역사적인 파트너십에 전력으로 임하겠습니다. 두 최고 경영자가 악수를 나누는 순간 저는 정말로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업 간 협력이 아니라 인공지능 패권을 결정짓는 순간이었거든요. 회담이 끝난 후 박성우 회장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 기술로 전 세계 인공지능 혁신을 이끌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엔비디아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삼성-엔비디아 동맹 발표가 나간 후 전 세계 인공지능 업계에 일어난 변화는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발표 당일 밤부터 각종 기술 전문 매체들이 앞다투어 이 소식을 다뤘고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요동쳤어요. 특히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들이 삼성 HBM이 탑재된 엔비디아 GPU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런 변화를 최전선에서 지켜보면서 정말 흥미진진한 경험을 하고 있었어요. 발표 후 일주일 만에 엔비디아 본사로 쏟아진 문의 전화만 해도 수백 통이었습니다. 모든 인공지능 관련 기업들이 새로운 GPU-HBM 통합 솔루션에 대해 알고 싶어 했거든요. 특히 오픈 AI에서는 챗GPT-5 개발을 위해 최우선으로 새로운 칩을 공급받고 싶다고 요청해왔어요. 제가 직접 참여한 구글과의 회의에서 들은 이야기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구글의 인공지능 연구 책임자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저희 제미나이 프로 모델을 개발할 때 가장 큰 병목이 메모리 속도였는데 삼성-엔비디아 솔루션이면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것 같아요. 실제로 초기 테스트 결과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성능은 정말 혁신적이었습니다. 챗GPT 같은 대화형 인공지능의 학습 속도가 기존 대비 5배나 빨라졌어요.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학습 과정에서의 전력 소모량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조던, 이건 정말 게임 체인저야. 레일리 스콧 부사장이 테스트 결과를 보며 감탄했어요. 맞습니다. 특히 대규모 언어 모델에서는 더욱 극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저는 매일 새로운 성능 데이터들을 분석하면서 삼성 기술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빠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정확도까지 향상되었다는 점이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이때 정말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메타에서 개발 중인 차세대 메타버스 플랫폼에서도 삼성-엔비디아 솔루션을 테스트해봤는데 기존보다 훨씬 실감나는 가상현실 경험이 가능해졌다는 거였어요. 특히 인공지능 캐릭터들의 반응 속도와 자연스러움이 완전히 다른 수준이었다고 하더군요. 이제 정말로 인공지능 혁명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동료들과 이야기하며 실감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코파일럿의 성능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서 개발자들의 생산성이 2배 이상 향상되었다는 보고가 올라왔거든요. 코드 작성 속도뿐만 아니라 오류 찾기, 최적화 제한까지 모든 면에서 눈에 띄는 발전이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변화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새로운 인공지능 스타트업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기 시작한 거였어요. 이전에는 거대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해서 대기업들만 도전할 수 있었던 인공지능 개발이 이제는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회사들도 시도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실리콘밸리의 한 벤처 캐피털리스트와 만났을 때 들은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어요. 삼성-엔비디아 솔루션 덕분에 인공지능 개발 비용이 10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이제 정말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현실화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설계에 참여한 HBM-GPU 통합 아키텍처가 이런 변화의 핵심 동력이 되었다는 사실에 정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10년간 반도체 설계 일을 해오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세상의 변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보람된 일인지 새삼 깨달았어요. 특히 교육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개인 맞춤형 인공지능 선생님이 현실화되면서
학습 효과가 극대화되고 있다는 보고들이 계속 들려왔거든요. 한국의 한 대학에서 진행된 실험에서는 학생들의 학습 성취도가 기존 대비 30%나 향상되었다고 하더군요. 의료 분야도 마찬가지였어요. 인공지능 진단 시스템의 정확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면서 조기 암 진단율이 크게 향상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특히 엑스레이나 CT 스캔 같은 의료 영상 분석에서 의사보다도 더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저에게 깊은 인상을 준 것은 한국 기술에 대한 전 세계의 인식 변화였습니다. 예전에는 삼성을 단순한 메모리 제조업체 정도로 생각했던 실리콘밸리 사람들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동료 중 한 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던, 내가 한국에서 가져온 기술 때문에 우리 모든 설계 철학이 바뀌었어.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네. 사실 저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직접 보고 나니 한국 기술의 수준이 정말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실제로 삼성의 HBM 기술을 접한 후 저의 설계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프로세서 성능 향상에만 집중했다면 이제는 메모리와의 통합적 관점에서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 결과 훨씬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설계들이 나올 수 있었어요. 가장 놀라운 것은 이런 변화가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유럽의 인공지능 연구소들도 중국의 테크 기업들도 모두 삼성-엔비디아 솔루션을 주목하고 있었어요. 특히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이미 차세대 시스템 개발의 필수적인 기술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한 자동차 회사에서 온 보고서를 봤는데 레벨 5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이 예상보다 3년 앞당겨질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더군요. 실시간 데이터 처리 능력이 워낙 향상되어서 복잡한 도시 환경에서도 안전한 자율주행이 가능해진 거였어요. 이런 변화들을 지켜보면서 저는 정말로 인공지능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의 삼성 기술이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웠어요. 전 세계 인공지능 생태계의 변화를 목격한 후 저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 삼성의 젊은 엔지니어들을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특히 이런 혁신적인 성과를 이뤄낸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일하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 기술에 대해 어떤 자부심을 갖고 있는지 직접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화성 사업장을 다시 찾았을 때 분위기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삼성-엔비디아 동맹 발표 이후 모든 직원들의 표정에서 성취감과 자신감이 넘쳐나고 있었어요. 사업장 카페테리아에서 점심시간에 여러 연구원들과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젊은 엔지니어들로 HBM 개발에 직접 참여한 사람들이었어요. 테이블에 둘러앉은 5명의 연구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정말 인상적인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요즘 삼성에서 일한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먼저 물어봤습니다. 가장 먼저 입을 연 사람은 박지훈 연구원이었어요.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삼성에 입사한 지 4년째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대학교 때까지만 해도 실리콘밸리가 꿈이었어요. 구글이나 애플에서 일해야 정말 혁신적인 기술을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지금은 어떠세요? 박지훈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죠. 이제는 전 세계 인공지능 엔지니어들이 우리 기술을 배우러 와요. 작년에 구글에서 온 연구팀과 협업할 때 정말 신기했어요. 그들이 우리한테 질문하고 우리 기술을 분석하려고 하더라고요. 옆에 앉아있던 김소영 연구원이 거들었습니다. 저희 부서에만 해도 외국에서 온 연구원들이 10명이 넘어요. 미국, 독일, 일본에서 온 박사급 전문가들이 우리 기술을 배우러 온 거죠. 그런 변화를 직접 체감하시는군요. 네. 특히 국제학회에 참석할 때 느껴요. 예전에는 우리가 다른 나라 발표를 듣는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우리 발표를 듣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와요. 이때 다른 연구원인 이현우 씨가
감동적인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제 아버지가 1980년대에 삼성 디램 개발팀에서 일하셨거든요. 정말요? 그럼 아버님도 메모리 반도체 전문가셨군요. 이현우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네. 어릴 때 아버지가 자주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언젠가는 우리 기술로 세계를 놀라게 할 수 있을 거다라고요. 그런데 그 꿈이 제 세대에서 현실이 되고 있어요. 지금 하시는 일과 아버님 세대를 비교하면 어떠세요? 그때처럼 다시 한번 세계 메모리 시장을 선도하는 감격스러운 순간을 경험하고 있어요. 아버지 세대가 디램으로 기적을 만들었다면 저희 세대는 HBM으로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네 번째 연구원인 정미래 씨는 조금 다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석사 과정을 마치고 작년에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원래는 실리콘밸리에서 계속 일할 계획이었는데 왜 한국으로 오기로 하셨나요? 정미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스탠포드 연구실에서도 삼성 HBM을 연구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생각했죠. 굳이 미국에 있을 필요가 없겠다고요. 실제로 와보니 어떠세요? 기대 이상이에요. 연구 환경도 세계 최고 수준이고 무엇보다 동료들의 열정이 대단해요. 정말로 세계를 바꿀 수 있는 기술을 만들고 있다는 확신이 들어요. 다섯 번째 연구원인 최준성 씨가 흥미로운 에피소드를 들려주었습니다. 지난달에 독일에서 열린 국제 메모리 심포지엄에 참석했는데 저희 발표가 끝나고 유럽 연구진들이 몰려와서 질문 공세를 펼쳤어요. 어떻게 이런 성능을 구현했느냐고 하면서요. 그때 어떤 기분이었나요? 정말 뿌듯했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그들한테 배우는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가르쳐주는 입장이 되었거든요. 김소영도 비슷한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작년에 일본 도시바에서 기술 교류차 방문했는데 그들이 우리 연구소를 보고 정말 놀라더라고요. 한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앞서게 되었느냐고 물어보면서요. 개인적으로는 어떤 변화를 느끼시나요? 박지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연봉도 많이 올랐어요. 하지만 그보다는 일에 대한 의미가 달라진 게 더 큰 변화예요. 예전에는 그냥 주어진 업무를 처리하는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정말로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실감이 들어요. 이현우가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개발한 기술이 전 세계 인공지능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정말 책임감도 느끼고 동시에 자부심도 커져요. 앞으로의 목표나 꿈이 있으시다면? 정미래가 먼저 답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커서 엄마가 인공지능 시대를 연 기술을 만들었다고 자랑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고 싶어요. 최준성도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전 세계 젊은 엔지니어들이 한국에 와서 기술을 배우고 싶어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어요. 기술 한류의 중심지가 되는 거죠. 이현우가 감동적인 말을 덧붙였습니다. 아버지 세대가 우리에게 물려준 것처럼 저희도 다음 세대에게 더 큰 꿈을 물려주고 싶어요. 한국이 정말로 기술 강국이라는 자부심을요. 카페테리아에서의 대화를 마치고 저는 김태현 팀장과도 다시 만나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난번보다 훨씬 여유롭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어요. 조던 연구원님, 엔비디아와의 협력이 본격화되고 나서 어떠세요? 김태현 팀장이 물어봤습니다. 정말 놀라운 경험이에요. 한국 기술의 수준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김태현 팀장이 뿌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저희도 이렇게 큰 반향을 일으킬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지난 10년간 꾸준히 투자하고 노력한 결과가 드디어 빛을 보는 것 같아서 정말 보람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우리 아이들이 커서 아빠가 인공지능 시대를 연 기술을 만들었다고 자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김태현 팀장과의 대화를 통해 저는 한국 기술자들의 마인드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선진국 기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표준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2030년까지 전 세계 HBM 시장의 80%를 장악하는 것이 목표예요. 그리고 퀀텀 메모리, 뉴로모픽 컴퓨팅 같은 차차 세대 기술까지 준비하고 있어요. 김태현 팀장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한국이 정말로 메모리 기술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꿈을 포기하지 않는 한국 엔지니어들의 열정이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김태현 팀장과 한 번 더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수원 연구소의 옥상 정원에서 만났는데 저녁 노을이 연구소 건물들을 붉게 물들이는 모습이 정말 장관이었어요. 멀리 보이는 수원 시내의 불빛들이 마치 반도체 회로 같아 보이는 것도 신기했습니다. 이곳에서 마지막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지난 몇 주간의 경험을 되돌아보게 되었어요. 조던 연구원님, 한국에서의 경험은 어떠셨나요? 김태현 팀장이 따뜻한 미소로 물어봤습니다. 정말 인생을 바꾸는 경험이었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단순한 기술 협력 정도로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기분이에요. 김태현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도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요. 특히 조던 연구원님 같은 분들과 함께 일하면서 글로벌 관점을 더 넓힐 수 있었거든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이 성공이 끝이 아닐 것 같은데요. 김태현 팀장의 눈빛이 더욱 반짝였습니다. 이건 정말 인공지능 혁명의 진짜 시작이에요.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차세대 기술들을 보시면 더욱 놀라실 겁니다. 어떤 기술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퀀텀 메모리부터 시작해서 뉴로모픽 컴퓨팅까지 인간의 뇌처럼 작동하는 메모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어요. 이게 완성되면 현재 인공지능의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을 수 있을 거예요. 김태현 팀장은 스마트폰을 꺼내서 몇 장의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연구 중인 차세대 기술들의 개념도였는데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어요. 이 뉴로모픽 메모리는 학습과 동시에 기억을 저장할 수 있어요. 마치 인간의 뇌처럼 경험을 통해 스스로 발전하는 인공지능이 가능해지는 거죠. 언제쯤 상용화가 가능할까요? 2030년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진짜 인공지능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확신해요. 김태현 팀장이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저희 최종 목표는 2030년까지 전 세계 HBM 시장의 80%를 장악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단순한 시장 점유율보다는 인공지능 생태계 전체를 이끌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면 정말 압도적인 영향력이겠네요. 네. 그리고 저희가 만든 표준이 전 세계 인공지능 발전의 기준이 될 거라고 믿어요. 이때 김태현 팀장이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실 저희에게는 특별한 사명감이 있어요. 어떤 사명감인가요? 1980년대 저희 선배님들이 디램으로 기적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2000년대에는 낸드 플래시로 또 한 번 세계를 놀라게 했고요. 이제 저희 세대는 HBM으로 인공지능 시대를 열어가야 하는 거죠. 김태현 팀장의 목소리에 깊은 감동이 묻어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도 그때 디램 개발팀에 계셨는데 어릴 때 자주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당당한 한국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지금 그 꿈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이제는 정말로 전 세계가 한국 메모리 기술에 의존하고 있어요. 메이드 인 코리아 메모리가 전 세계 인공지능의 두뇌가 된 거예요. 김태현 팀장이 잠시 하늘을 바라보더니 계속 말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교과서에서 배우게 될 역사를 직접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런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보시나요? 김태현 팀장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1980년대 디램, 2000년대 낸드 플래시에 이어서 2020년대는 HBM이
한국 기술의 새로운 상징이 될 거라고 확신해요. 개인적으로는 어떤 미래를 그리고 계시나요? 저는 우리 딸이 어른이 되었을 때 아빠가 인공지능 시대를 연 기술을 만들었다고 자랑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전 세계 젊은이들이 한국에 와서 기술을 배우고 싶어 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어요. 김태현 팜장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기업의 성공을 넘어서 한 나라 전체의 꿈이 실현되어 가고 있다는 감동이 밀려왔거든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김태현 팀장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제는 한국이 정말로 기술 강국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기서 만족하면 안 되겠어요. 계속해서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죠. 그래야 진정한 기술 선진국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날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길에서 저는 지난 몇 주간의 경험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처음 엔비디아에서 메모리 병목 문제로 고민하던 때부터 시작해서 삼성의 혁신적인 HBM 기술 발견, TSMC의 위기의식, 그리고 전 세계 인공지능 업계의 변화까지 정말로 한국이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공항 라운지에서 마지막 정리를 하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의 설계 철학까지 바꾼 한국 기술에 대한 경외감, 그리고 1980년대 디램, 2000년대 낸드 플래시, 2025년 HBM으로 이어지는 한국 메모리 3대 혁명의 완성을 목격했다는 역사적 의미를 새삼 깨달았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내려다본 한국의 야경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는 모습이 마치 거대한 인공지능의 신경망 같았어요. 그 하나하나의 불빛이 모여서 놀라운 기술을 만들어내듯이 한국의 수많은 엔지니어들이 모여서 세계를 놀라게 할 혁신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겠죠. 미국으로 돌아가는 13시간의 비행시간 동안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를 전 세계에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이 들었거든요.